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4.15 총선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된 곳 중 하나가 부천 갑, 종전의 부천 원미갑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현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이음재 당협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할 두 분,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와 조용익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에서는 두 분 다 익숙한 분들인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좀 근황을 좀 묻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과 네.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제 지방자치나 도시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 역시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도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건 역시 저의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자, 조 변호사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법원들이 대개 휴정을 하고 있거나 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뭐 4월로 연기되거나 이렇게 수년되고 있는데요.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도중에 뭐 법원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네. 중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지역사회에 이번에 총선과 관련돼서 여러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도 있었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좀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천시와 대한민국의 그 네. 정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보고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거 부천시장 출마도 경험하셨던 도전을 경험하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지역 정가 사정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부천 갑 지역구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제 어떤 곳인지 일단 이재진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인구가 현재는 82만, 내국인만 따지면 82만에 불과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부천시 인구가 2010년 89만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도시에서 인구가 빠지는 순유출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천 갑이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에 부천시가 4개의 선거구, 지금도 똑같이 4개의 선거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미구라고 하는 행정구청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도시 지역이라고 했던 중산동 지역과 구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네. 원미갑 지역, 이 원미갑 지역이 지금 현재 부천 갑 지역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부천시가 구청체제가 폐지가 되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10개의 광역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원미갑, 그러니까 부천갑 지역에는 2개의 광역동 그리고 1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유출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 부천시 인구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 대비 2020년도의 경우에 지금 순 유출이 약 2만 5천 명, 2만 한 6천 명가량 됩니다. 그 2만 6천 명의 인구들 중에서 부천 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천동과 심곡동이라고 하는 2개의 광역동 내 순 유출이 2만 4천 명이 좀 넘어요. 그럼 부천시의 전체 인구 유출 중에서 가장 유출이 많은 곳이 부천 갑 지역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10년도에 부천 갑 지역의 인구가 18만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2020년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15만 명대로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의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곳의 문제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인 비율, 부천에 등록 외국인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상당수의 인구가 바로 이곳 부천 갑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약 76%는 또 중국인이다.
얼마 전에 부천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액을 살펴보니까 부천시가 중국인 거래 1위였어요. 그게 한 4,500억 정도 되는 걸로 5년간 네. 그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부천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 부천갑, 그리고 인구가 유출이 되는 지역, 부천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 안동선 전 국회의원이 이곳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하는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연합 소속으로 네.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재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은 17대 보궐선거와 예. 18대 선거 두 번만 국회의원을 했었던 지역으로 예. 지형적인 측면에서 예. 바라봤을 때는 예. 보수정당에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해석을 좀 주셨고, 자, 조 변호사님, 지금 앞서 부천 갑에는 이제 부천 원미구,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대한 또 설명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예. 이게 지역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알아야 할 분위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천이 크게 보면 중동 신도시와 나머지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미 갑, 부천 갑 지역의 경우에는 중동 신도시에 비해서 먼저 도시가 형성되었던 구도심이고 원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도 필요할 것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천동과 신곡동에 있는 주민들도 중동 신도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라든지 환경이 개선되기를 많이 기대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2009년도에 수도권 일대인 뉴타운 개발 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가 2014년도에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잘 해서 원도심의 주민들도 새로운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생활 환경도 개선하고 지역 살림도 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천동과 신곡동 주변을 살펴보면 원미동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춘희동하고 도당동 일대에는 이 그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스마트 시티 사업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역곡동의 공공 택지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일대 원도심들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새로운 그 교통과 주거의 중심 지역으로 되는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선거 때 오랜 표심을 앞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또 개발과 여러 가지 기대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지역이라는 말씀 주셨고, 자 이런 선거구에서 경쟁에 나서는 그 일단 민주당 김경엽 후보, 예비 후보죠. 지금 현직 의원이지만,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이음재 당협위원장 예비 후보, 이 두 인물의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조 변호사님, 지금 부천갑 김경엽 예비 후보 현역 의원인데 지난 정치 활동을 많이 또 보셨죠. 어떤 인물입니까? 김경엽 의원은 일단 재선 의원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고 경기도당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노동운동을 해서 그 한국노총 부천 지부에서 위원장을 3번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가 부천 갑에 출마해서 재선이 된 국회의원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민원 소통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그 평상시에 잘 예. 접촉을 해서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미래통합당 이음재 예비 후보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음재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예. 전문가입니다. 1994년부터 성가정 유치원이라고 하는 지역내 유치원을 설립,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정책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카톨릭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보다 더 확보하는 그런 후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의원 당시에도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예. 관련된 전문성, 행정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행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이고 부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음재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부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신데요. 예. 오랜 기간 동안 부천 지역에 거주했던 흔히 이야기하는 부천 지역의 원주민, 토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부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뼛속까지 부천 사람, 예. 결국 부천에 대한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정책을 바라보는 건 역시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이음재 후보의 경우에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편성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예. 2014년부터 본인이 경기도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그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많은 그 교육 유치원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투쟁을 진행하는 등 투쟁성, 전문성,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똘똘 뭉쳐있는 후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에서는 역시 당에서도 여성이면서도 또 교육 전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기에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뛰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똘똘 뭉쳐있는 후보입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부천갑 총선을 가를 또 지역 현안이 뭔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의 총선을 가를 것이라고 봅니까? 부천 원미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이 예. 도시 경쟁력을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이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그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부천이 교통의 사통팔달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그리고 주민들의 원도심 구역을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현재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김경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공약으로 좀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크게 광역 교통망으로 보면 부천이 7호선이 그 종합운동장을 지나가고 있고 소사 대곡선이 또 지나가게 돼 있고 GTX 그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과 D 노선이 있는데요. B 노선은 송도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서울로 지나가는 그런 노선이고, 그다음에 그 D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부천을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는 아직 그런 정해지진 않았죠. 것들을 지금 예, 기획하고 바라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부분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이 네 개의 광역 교통망이 부천을 중심으로 이어지면 부천이 굉장히 사통팔달의 도시가 돼서 서울에서 인접한 서부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경엽 의원이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광역 그 GTX D 노선을 우리 부천을 통과되는 노선을 같이 하자는 협의를 해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미동이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우리 부천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지정이 되어서 이것이 되면
이 공공 이 주차장 공유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그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안심 귀가할 수 있는 여성 안심 귀가라든지 아이들 안심 등하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안전 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스마트 시티를 실질적으로 예.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도심도 신도시와 예. 다름없이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이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예. 중요한 역할을 하면 당장 이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히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진 교수께서 보시는 총선을 가를 지역 현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부천시 입장에선 뉴타운 해제가 어떻게 보면 뼈아프기도 하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쾌적한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특정한 지역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그 돈이 썼는지도 모를 만큼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훅 날아가게 됩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뉴타운 개발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이 팔로우업이 된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의 인구가 빠지는 곳들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 부천 갑 지역이에요. 왜 빠질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김경호 후보께서 8년이라고 하는 예.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인구, 특히 부천 갑의 예. 인구가 빠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예.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예.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석이라면 지금 이음재 예비 후보는 어떤 공약으로 승부를 할까요?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는 뭐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혜택과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부천시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부천시는 경기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2019년도에 예. 0.98명이었어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출산율 제고 정책도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부천시의 출산율이 0.89명이거든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형 보건소, 그러니까 임신으로부터 예. 출산에 이르기까지 공공형 보건소를 좀 건립하겠다라는 정책을 예.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족성인데요. 예. 자족성과 관련돼서 현재 춘희 도당동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본인부터 더 발벗고 나서겠다. 그래서 예. 부천시의 현재의 자급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죠. 30%에 불과한 재정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경 이음재 후보 말고도 지금 부천 갑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조은지 예비 후보, 최대식 예비 후보, 또 윤경희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이 사실을 또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헬로우 이슈토크 부천 갑 선거구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유권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